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네, 부동산 성공 투자 정창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하반기부터 좀 역전세가 좀 심화되지 않을까,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정부에서는 선제적으로 역전세에 대한 반환 대출에 대해서 이제 규제 완화를 이제 7월 27일자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규제 완화가 됐는지 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앞으로 역전세 시장이 올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따로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 7월 27일부터 1년간 은행권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대출 규제 완화가 이제 시행이 됐는데, 일단은 이제 DSR에서 이제 DTI 적용 받는 걸로 좀 이제 완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RTI라는 게 있어요. 이 RTI가 이자 상환 비율이거든요. 근데 RTI를 낮춰주면서 이제 대출을 확대를 좀 시킨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한시적으로 이렇게 완화가 되는 거죠.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가 이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대책을 세운 이유가, 그래서 예상치 못한 전세 가격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어 주거 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유형으로 불안해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세입자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세입자분들을 위해서 임대인 대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를 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혜택이 되냐? 자, 후속 세입자가 당장 구해져서 전세금 차익분을 대출받는 경우. 지금 뭐냐? 1억에 전세가 있었는데 전세 금액이 떨어져서 9천만 원에 지금 이제 후속 세입자를 맞춘 거예요. 그럼 1,000만 원 부족하잖아요. 이때 임대인이 1,000만 원을 마련을 못하면 이에 대해서 이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당장 후속 세입자를 이제 구하지 못한 경우. 그러니까 나가야 되는데 전세가 안 나가서 지금 못 구한 경우도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전액 완화된 대출 규제 내에서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이럴 경우에는요, 1년 이내 후속 세입자를 구해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 일부나 이제 전액을 상환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집주인이, 그러니까 전세가 안 나가서 내가 그냥 직접 입주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집주인은 대출 실행 이후에 1개월 이내 이제 입주가 돼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2년 이상 실거주를 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대책은요, 이 역전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세금 차익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를 하는 것만큼 이제 사후 검증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끔. 그래서 첫 번째, 지원 대상은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 발표가 이루어지기 전, 즉 24년 7월 30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에 24년 7월 31일까지 1년이라는 기한을 준 거죠. 임대차 계약 만료 등 반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한정. 요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지원 과정에서 집주인이 대출의 다른 방법으로 전세보증금을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도 확인한다. 또한 대출금을요,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나가는 게 아니라 세입자한테 직접 지급을 해서 집주인이 이제 전세 반환 목적 외에는 타 용도로는 사용을 못하게끔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세금 반환 대출을 받는 임대인은요, 신규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주택 구입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대출 전액 회수가 되고요. 3년간 주담대 취급이 금지가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집주인은요, 의무가 생깁니다. 후속 세입자와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러니까 이게 전세금 반환 보증에 대한 내용이 특약사항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가 입주한 후 3개월 이내, 그러니까 잔금 1년부터 3개월 이내에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을 하고요. 또는 보증료를 납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보증료 납입해줘야 돼요. 이게 이제 집주인의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고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손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보증보험 상품도 한시적으로 이제 운영될 예정이다. 이 전세 반환 목적의 이제 대출을 이제 받는 이제 대상은요, 모든 주택의 후속 세입자가 자신의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세 보증은 한도 없습니다. 한도가 없고 세입자가 가입하는 상품,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이 가입하는 경우도 있고 세입자가 가입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세입자가 가입하는 상품은 오늘부터 즉시 이용이 가능하고요. 또 집주인이 보다 쉽게 의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는 상품은 8월 중에 출시할 예정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한번 Q&A 한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Q&A. 최근에 이런 내용 많죠. 예전에 이제 갭 투자했던 사람도 도와주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아닙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지금 만들어진 거잖아요.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금 이제 만들어진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그러니까 전세 계약을 연장이 됐는데 기존의 전세금보다 이제 전세가가 내려갔으니까 감액이 된 거죠. 이제 집주인이 나머지 부분을 이제 세입자한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이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Q&A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러분 이거 금융위원회 지금 자료, 보도자료 나와 있으니까 예, 그거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과연 앞으로 올해 시장에 이 역전세난이 올 것인가? 를 한번 이제 살펴보자라는 거죠. 지금 이제 보면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불안합니다. 예, 불안하고 그래서 역전세난 우려가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도표로 보시는 것처럼 지금 21년 하반기부터 22년 상반기까지가 전세 가격이 가장 고점이었어요. 이제 정점이었다는 거죠. 여기 이제 서울 시내 이제 보면 자치구별로 이제 전세 가격 이제 고점을 이제 지금 이제 본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21년 9월 10월 달에 전세 가격 고점으로 돼 있는 자치구가 제일 많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전세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져서 역전세난이 지금 우려가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21년 하반기부터 이제 정점을 찍었으니까요. 2023년 하반기라던가 2024년 상반기쯤에 계약 만기가 되는 이제 물건 또는 계약갱신이 되는 물건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2024년 하반기부터 좀 역전세가 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렇게 좀 이제 보시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지금 2020년 7월 31일부터 임대차 입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임대차 입법이라는 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계약갱신 청구권과 이제 5% 상한율이 적용이 되는 전월세 상한제가 먼저 시행이 됐죠. 예, 그래서 임대차 3법 이후에는 어떤 아파트 단지에 똑같은 물건인데 갱신 청구권을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물건에 이제 두 개의 가격이 지금 생겨버린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되면서 계약갱신과 이제 전월세 상한을 써서 이제 갱신했던 물건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전세 가격 급등기에 가격이 반영이 안 된 물건들이 이제 갱신이 된 물건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에 전세가 상승기 중에 월세 비율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5억에 살고 있는데 전세가 지금 뭐 6억 5천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세입자도 그 돈 마련하기가 어려우니까 1억 5천에 대해서 월세로 이제 받는 비율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을 보면 전세 가격이 상당히 지금 상승세입니다. 여러분들 올 초 대비해서 서울 도봉구를 제외하면 24개구 같은 경우가 모두 지금 상승세다. 자, 그 다음에 전세 전망 지수가 18개월 만에 지금 100을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100을 중심으로 해서 100 이상이면 앞으로 전세 가격이 이제 상승할 거라는 이제 전망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임대차 시장 내에서요. 예전에는 이제 월세 비율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이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예전에 금리가 많이 올라갔을 때는 뭐 전세자금 대출 최대 뭐 7%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그때에 대비하면 상당히 좀 안정적이고, 올해는 몰라도 내년부터는 좀 서서히 이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전세 자금 대출 도 하락을 하게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가 시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세시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이제 숨통이 좀 이제 트였다. 2023년 이후에 이제 내년부터 금리가 서서히 조금씩이라도 하락이 되면 역전세 우려는 상당히 좀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근데 이제 역전세가요, 양극화는 상당히 좀 심화가 될 것 같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이제 주거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지역들은 당연히 이제 거주할 분들이 적다 보니까는 역전세난이 좀 심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는 입주 물량입니다. 국지적으로 입주 물량이 단기간에 많이 나오는 지역들, 예, 요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좀 역전세난이 좀 벌어지겠죠. 근데 어찌됐든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세입자들을 위한 이제 전세금 반환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도 이제 시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서서히 지금 전세가도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또 시장은 제가 또 임장을 해봤을 때도 지금 올 초 대비해서 지금 오른 지역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 나가서 좀 확인을 해보셨던 분들, 아니면 최근에 집을 구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드리는 말씀에 좀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전세 가격도 지금 이제 오름세에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역전세난 심각하다? 이게 계속 언론에서 그렇게 나오니까는 좀 이렇게 많이 이제 두려워하시거든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이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역전세난은 조금 피해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빌라 시장 같은 경우가 문제입니다. 공시 가격이 떨어지면서 빌라 쪽으로는 조금 문제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빌라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예, 빌라 공급이 안 되고 있고, 서울은 어찌됐든 정비 사업이 계속적으로 활성화되면 빌라들은 계속 멸실이 되는 속도가 빨라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전세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죠. 지금 또 공급은 안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빌라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가장 좀 힘든 시기일 걸로 지금 보입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될 거니까요. 여러분들 좀 더 인내하시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역전세와 관련해서 계속 언론에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이 많아서요. 예, 역전세에 대한 내용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